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 여러분께 어제 좀 미리 숙제를 드렸는데 산타크로스가 되셔가지고 좋은 선물 준비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일 좋은 선물 준비하신 분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이 안에 선물이 좋은 게 들어있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에게 산타크로스 패널들께서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신지 먼저 전혜연 산타, 우리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께 어떤 선물 주시겠습니까? 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능하다면 새 대통령을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와 아직 몇 년이나 더 남았어 이런 말 하시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원을 하고 많은 방송 패널들과 많은 원로들이 얘기를 했지만 안 바뀌시니까 이제는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 정어리 TV 애청자분들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세네요.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나간다. 너무 세네요. 저 불쾌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앉아 있겠습니다.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선물이니까. 크리스마스 기적인데. 네. 아니면 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십시오. 예, 음성 장성철 변조해 주시고. 산타는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철근 산타 어떤 선물 우리 애청자님들께 주시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새로운 당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27일 날 저희가 이제 탈당을 하고 갇힌 개혁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개혁신당을 애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이 적대적 공생관계여서 사실 반사이익만 노리지 실제 자기가 잘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요. 선택지를 넓혀드린다는 차원에서 당을 선물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당. 자, 우리 설주환 산타께서는 어떤 선물? 너무 큰 거 저는 그냥 가볍게 진짜 생각이 있었는데 커피 드렸으면 좋겠다. 이 추운 겨울에. 커피. 좋네요. 예. 두 분 다 너무 이 당과 대통령을 드린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약간 깜짝 놀라셨죠.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쿠폰으로라도 정말 커피 한 잔씩 꼭 돌리고 싶다 이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면은 실제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런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출연자 다 커피로. 아니면 여기 댓글에 5분 정도 선정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마지막에 제가 하면 커피 쿠폰 네, 쓰세요. 올려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싸드릴게요.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좋은 글 올려주신 분들께. 그럼요. 예. 5분. 5분 알겠습니다. 정도 네. 제가 싸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애청자님들께 선물 어떤 걸 드리고 싶은지 산타크로스 패널들께 여쭤보고 있는데, 자, 장성철 산타님 어떤 선물 준비하셨나요? 저는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2018년도에 제가 쓴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은 거의 완판돼가지고 서점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16년에 보수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제 사인, 백운개코님 사인, 김철근, 우리 전혜연, 설주환 여기 5분의 사인을 해가지고 신청하시는 분께 추첨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하실 분은 2가지 부류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장성철 저 XX 왜 나왔냐. 난 이거 캠핑 가서 불쏘시개로 쓰겠다. 그래서 이게 한 장 한 장 뜯으셔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면 아주 이거 불 잘 타니까 그런 분도 한번 신청하시고요. 또 한 분은 우리 5명의 이 사인을 기념으로 갖고 싶다. 그러신 분 좀 사연 달아서 정해주시면은요. 배웅계 앵커님께서 추첨을 하셔가지고 한 분께 이 책을 좀 선물해 주셨으면 내용보다 저희들 사인과 메시지가 더 여러분의 마음을 더 훈훈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우리 4분 패널 기대를 많이 하면서 역시 근사한 답변 많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실질적인 선물까지 준비를 하실 줄은 몰랐는데, 장성철 소장님 그러면 네. 한 권입니까? 제가 집에 찾아봤더니 예. 딱
두 권 남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서점에서도 보니까 한 두세 권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저 이게 책 선전하러 간 거 아니고요. 정말 기념으로 드리고 아, 싶어가지고. 선전해봐야 소용이 없죠. 책이 없어요. 없는 책이 없어요 이제 예. 완판이에요 완판.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사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끝나실 책 때. 읽어봤는데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럼요. 예. 훌륭한 책. 불쏘시개로 쓰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죠. 보수의 민낯. 새로 한번 쓰실 생각은 없어요? 제가 원래 사실은 12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회관의 민낯 네. 이걸 쓰려고 했는데 흐름을 보니까 윤회관들이 제가 책을 안 맞네. 써도 뭐 그냥 스스로 저절로 민낯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드러나고 네. 사라지고 그럴 것 같아서. 네, 그래가지고 책을 쓰는 거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거는 이거 쓰면서도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책 쓰는 거는 좀 당분간 안 하려고요.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정치 1번지 애청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 저희가 했는데 댓글들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선물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 이번에는 김철근 산타께서 먼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저는 다원주의, 다양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 국민의힘은 대통령 중심의 원보이스, 야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원보이스만 강요되는 상황이고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이 상황에서 정치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구존 동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해 주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이런 것은 결국 다양성이고 다원주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걸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정치권이 선물 받는 것은 또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설주환 변호사님은 우리 정치권에 어떤 선물 주고 진짜, 싶으십니까? 저는 또 먹을 건데. 일관성 있게 가시는 커피랑 걸로 같이 먹을 수 좋습니다. 있는 쿠키 저는- 세트. 아니 저는 잔치국수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1년 반 동안 대결의 정치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서로 모여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잔치국수를 드리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뭐 정치권에 뭐 언저리에는 있지만 보고 들은 것밖에는 없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낭만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임이라든지 국회 안에서는 싸울 수 있죠.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나와서는 서로 또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은 진짜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한 점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떤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회의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만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어떤 당의 입장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뒤에서라도 아니면 이런 부분 협조를 구해서 어떤 이런 국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저는 여야의 협치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잔치국수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잔치국수 정말 좋아합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전희연 산타께서 정치권에 주고 싶은 선물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예, 아유, 뭐, 훈훈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저는 정치권에 마데카솔 후시딘 그리고 장갑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데카솔 후시딘 장갑.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최근에 오체 투지를 하셨거든요. 예. 잘 보니까 손에 장갑 끼고 몸에는 비닐을 두르셨는데 그 이유가 눈밭에 그냥 엎드리시기 때문인데 얼굴은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온몸을 이렇게 땅에 대는데 얼굴은 상처가 나겠죠. 바닥에 그냥 부딪히시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이 마데카솔 후시딘 그리고 이 손발이 다 꽁꽁 얼은 유가족들에게 이걸 들고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선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스마스 때는 이 연고와 장갑부터 좀 챙겨 주시고, 크리스마스 끝난 이후에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한 특별법을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좀 꼭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가슴 아픈 네. 말씀이지만 또 그런 선물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장성철 산타는 어떤 선물입니까? 저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찬물. 찬물. 정신 차려라.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됐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지역구에 쓸데없는 정말 예전에도 필요 없다라고 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권력 실세들 예산 또 많이 땡겨갔더라고요. 그 돈 아껴가지고 어려운 분들 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제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천 시즌 되면은 다 권력자들한테 충성해요. 제발 국민들한테 충성하고 국민 눈치 보는 정치를 해달라. 지금 당신들의 모습은 정치인의 모습이 정말 아니다. 오로지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자적인 모습,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빨리 찬물 마시고 정신 차려라 라는 차원에서 찬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발언입니다. 예, 정말 새해에는 좀 뭐 이제 총선이 있지만 총선의 여야 승리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 좀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8년 만이라고 하던가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하얗게 눈 덮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는데, 오면서 보니까 국회의사당 꼭대기에도 하얀 눈이 내려서 쌓여 있던데. 그 마징가 제트 나온다는 거짓말 하는데. 맨 처음에 정치 시작할 때, 그리고 처음 국회의원 돼서 배지 달 때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김철근 실장님. 아니 이게 다른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만 오면 바보 멍청이가 된다 이러는 건데, 실제로 이제 보통의 많은 정치인들은 오면은 한 번 더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당 지도부에 잘 보여야 되고, 당 지도부의 비위를 거슬리면 공천에서 떨어지는 거, 배제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자금법에 의한 구도에 보면 실제로 시골 지역구에 3개 내지 4개 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사무실 운영비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후원금으로 충당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결국은 뒷돈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자수성가했거나, 아니면 그 부모를 잘 만났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실제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럼 결국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자금하고 정당법 이런 걸 좀 손질해서 제도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딱 던지시면 지도부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당원과 국민한테, 지역 국민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구조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초선 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성철 소장, 이번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구역질나서 못 볼 정도 아니었어요? 아니, 좀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신들 공천 받으려고 연판장 돌리고, 윤석열 대통령 편들었다가, 김기현 당대표 편들었다가, 이들 또 한동훈 장관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자신의 공천에 영향력을 끼치고 결정을 해줄 사람, 그 사람들만 레밍처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선 되면은요, 처음 국회 6월 달에 본회의장 가면은 선서하잖아요. 그때 헌법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양심에 따라거든요. 양심. 제발 양심에 따른 정치 해주길 바란다. 그거 공천 한 번, 2번 더 받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서 뭐 합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권력자를 위한 정치 제발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한번 보내줘 봐. 제가 한번 보여줄게. 아니, 제대로 잘할 것 같아.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불출마 선언하던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님 예. 계셨는데, 저도 그 불출마 선언 뉴스를 보고 그분을 알았어요. 솔직히 민주당 의원님들 대부분 너무 저도 많으니까 처음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아는데, 제가 그날 저녁인가 기자랑 이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하는데, 민주당 출입 기자더라고요. 근데 그 출입 기자가 하는 말이, 항상 그 우리 최고 회의나 그 집행부 회의를 하면 그 홍성국 의원이 오셔가지고 경제 브리핑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뉴스에 한 번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오시는 어떤 이런 소스나 어떤 경제 브리핑, 어떤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 아무도 뉴스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홍성국 의원이
어찌 보면 그만두게끔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은 경제 전문가로 왔는데 그 당에서 또 활동을 하는데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에 부딪힌 건 아닌가. 내가 바꿀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맞아요. 드신 것 같아서 저도 그걸 기자한테 전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매일 오셔서 한다는 거예요. 회의 때 오셔가지고. 근데 그러한 내용 등이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참 좀 그런 안타까운 맞아요, 안타까워요. 네, 좀 그런 게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내심 되게 이런 분들이 참 더 열심히 해주시고 맞아요. 더 이렇게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그만두더라고 이상하게. 저는요 초선하고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탄희 의원도 네. 그렇고 그 전에 국회 때 보면 표창원, 이철이 또 이번에 보면 그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오영환 오영환 의원님. 예. 오영환 네. 의원. 저는 그분들이 왜 그만뒀을까? 국회의원을 하고 다들 더 하고 싶어 하는데 그만둔다. 이제 실망, 절망 이런 것에 따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 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나 하는 어떤 한계를 느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오영환 의원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이유가 사실 소방관 출신 의원이 지역구에서 활동한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일하는데 저 이제 강원도에서 일했으니까 소방관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거든요. 이게 보호장구가 불에 녹아서 얼굴에 화상을 입는 분들이 입을 정도로 이제 그런 현실 때문에 본인이 국회에 뛰어든 것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봐야겠다. 근데 나중에 다음번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거 보면 그런 현실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이 정치 구조와 상황이 어렵다는 말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파서 다음 국회 때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초선은 아니지만 제가 보수정당 출입기자일 때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을 때 많은 중진들이 아이고 아까운 사람 하나 또 라고 했는데 뭐 계파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를 굉장히 모욕적으로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맞아요. 절망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야당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 해결하고 약자의 편에 서라고 했던 의원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는 현실인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고 또 여당이 정치 변화의 혁신을 주도한다면 뭐 야당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승수 소장님 또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 탓이라고 말하실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아이, 그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좀 빨리 바뀌셨으면 좋겠고 안 바뀌어요. 안 되면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예. 두 번째로 정치권에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네 분 패널께 여쭤봤는데요. 특히 전희영 교수님 말씀하신 마데카솔, 후시딘, 장갑 이거 특정 연구 이름입니다만 이런 거 주고 싶다는 말씀 참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 끝으로 용산에도 우리가 선물을 하나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설주한 산타께 혹시 진짜요? 이번에도 먹는 겁니까? 그 보니까 뭐 전 두 가지 드리고 싶어요. 먹는 건 잘 앞뒤다. 그러니까요. 술과 거울을 드리고 싶어요. 오. 네, 대통령께는 술을, 그 다음에 여사님께는 거울을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뭐 술은 약간 방금 지어낸 생각이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매일 드신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술이 어찌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관계 개선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은 본인 측근들하고만 이렇게 많이 마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한다든지 김치찌개 끓이고 뭐 소주를 한다든지 이게 야당 정치라든지 야당 대표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이 아직까지도 집권이 이제 2년차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전혀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냥 거울은 좀 스스로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뉴스 나온 게 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그놈의 경로 대통령이 또 경로하셨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매일 화만 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내는 모습을 스스로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기가 좋으신지. 저는 좀 한번 이런 모습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이제까지의 국정 운영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으시란 것도 알겠지만은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오면서 뭔가 혁신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선거 운동할 때랑 똑같다고 보여요. 그냥 정말 비일공짜 공약 내세우면서 아,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 비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하고 지금의 어떤 한동훈 어떤 비대위원장 지금 지명자죠. 지명자가 오면서 뭔가 혁신을 가장하는데 저는 이건 그 내용을 보면 혁신이지 않다.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쇼를 하겠지만 앞으로 뭔가 내세우겠지만은 그조차도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항상 이준석 대표가 그러잖아요. 환자는 지금 어딨냐, 누구냐 라고 했었을 때 그 환자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환자가 자기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을 또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 얼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예. 술과 거울 다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전희연 산타는 어떤 선물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반성문을 쓸 종이와 펜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문 빨리 쓰셔서 제발 내년에 국정기조 말씀하실 때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당 탓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반성문 쓰시라고 종이와 펜을 선물해 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여사님께는 저와의 면담권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시려고요? 제가 2002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엔 여기자가 별로 없다 보니 맞아. 대선 후보들이라던가 이제 소위 영부인과의 식사 자리에 제가 아주 운 좋게 항상 회사 대표처럼 불려갔기 때문에 많은 대선 후보의 부인들과 당대표 후보의 부인들과 영부인들과 밥을 먹어본 기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님을 만나서 가감없이 정말 왜 이 명품백 논란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지 그리고 왜 손방 중에 쇼핑을 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국민의힘 분들이 공천받을 거 무서워서 여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가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김건희 여사님 저랑 잔치국수 하시면서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잔치국수는 면담을 안 받아줄 것 그럼 저 같고요. 짝퉁이라도 명품. 화장품이나 땡이나 뒷땡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잔치국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여사님이 그 특정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제가 소문을 아, 그래요? 듣습니다. 아, 어떡해요. 그래서 그 백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백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디올이라는 브랜드 아니면 그 가방 그 아니요, 상품.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그 특정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거 완판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보면 옷도 디올 옷 많이 입으시고 예. 그래서 진짜 그 특정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측근한테 들었어요. 너무 그 존댓말 많이 쓰지 말라고 글이 많이 올라오고 제가 내용은 강하게 비판하되 예. 호칭은 저는 정확하게 한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었어요. 어떻게 그 손목시계 카메라 몰래 카메라 있는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보안 요원이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게 짝퉁이냐 아니냐 이것만 그것만 검사했어요. 못 살겠다. 너무 장성철 산타 용산에 선물 어떤 것 요즘 준비하시겠습니까?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남대문 시장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껌을 준비했어요. 껌. 그래서 이게 껌인데요. 예. 뭐예요? 특별한 계피 껌인데 예. 아, 줄임말로 하면 특껌입니다. 아 진짜 이거 남대문 수입상가에 살 수 있는 특껌이고 저 진짜 오늘 출연료에다가 그 이 특껌 산 비용 플러스 차비 이거 다 좀 보태서 주셔야 되는데 센스. 28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정쟁을 위한 법안이라고 이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뭐 신은 아니잖아요. 성역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은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감옥 보내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여사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재인 검찰에서 계속 수사해도 별 문제 없지 않았느냐, 뭐 나온 게 있느냐, 자신 있으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특검 그냥 받으시라. 그게 바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검을 준비했어요. 특별한 거. 제가 보기에는 저거 1등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 그러면 도전이 김철근 산타인데 어떤 예. 선물 준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떡을 만드는 떡매를 좀 선물하고 싶습니다. 떡매. 예. 예. 지금 경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떡을 만든다는 것은 먹거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대통령의 기본 임무 중에 최고의 임무는 경제입니다, 경제. 그 경제에 좀 힘써야 되는데 보수가 집권을 하면 경제와 안보는 잘한다는데 그 가설이 깨져 있어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안보는 더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그 떡매 모양 아시죠? 떡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본인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국민이 떡매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떡매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네 분 산타께서 준비를 잘 해오셨는데 이 선물 누구 드리는 게 이제 우리 장선철 소장님 장성철 너무 산타의 특검이 가장 인기가 좋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한 선물을 장성철 산타께 백운기 산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다니엘 PD님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오. 근데 성탄절에 두루두루 고루고루 기뻐야지 혼자만 기쁘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다 준비해 왔죠. 자, 우리 전혜연 감사합니다. 산타님, 김철근 산타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이거 갖고 오느라고 썰매가 아주 무거웠어요. 자, 우리 설전 산타님. 예, 훈훈한 또.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이 보셈이나 책이 진짜 필요하신 분은요, 우리 제작진 이메일로 예. 이렇게 간단한 주소와 뭐 전화번호, 사연 이거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제작진에서 알아서 추첨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박가이버님이 이런 글 주셨네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 책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불쏘시개로 한 장 한 장 쓰면서 꼭 읽어보고 상식과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올바른 정치색을 가지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태워져 정신적, 육체적 따스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책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주셨는데. 내용은 이렇게 한 장씩 찢어가지고 불태우셔도 되는데 저희들 사인은 기념으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받아서 태우시겠습니까? 네. 용산에 줄 선물, 제가 이분들은 아이디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콩밥, 어떤 분은 수이 이러셨는데 성탄절날 좀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추워요 어제. 남자친구 상식이님, 새로운 선물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원래대로 돌려만 주시면 그게 지금 이 순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걸 주셨는데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 변함없이님, 저는 용산에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아픔들을 좀 다 달래고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